먼저 시작에 전에 24학년도 입시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변수는 학력 인구 감소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대학들이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낮은 경쟁률을 걱정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막상 원서 접수 결과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공정성 강화 방안의 마지막 해로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되었고요. 또 수상이나 독서 이런 항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반영되면서 대입에 미반영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 연도와 동일한 평가 관점을 가져가기 위한 나름의 교육의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숙제로 남았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수가 많았던 입시였기 때문에 가톨릭대 입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오늘 가톨릭대학교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를 더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톨릭대학교 24학년도 수시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모집 정원은 1998명이고요.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은 918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이 규모는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선발 규모였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인구 감소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맞는 선택이다라고 판단해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전형별 지원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맨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전년 대비 6,600명 이상의 지원자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2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경쟁률 증감 순으로는 수도권 대학 중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개별 전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공개되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이후로 매년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저 8대 1이라는 경쟁률도 원서 접수 마지막 날 12시 이후에 극심한 눈치 작전의 결과로 늘어난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서 미달이 되는 학과가 있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었던 교과 전형이었고요. 그 이외 종합 전형을 보시면 가톨릭대학교가 24학년도 처음으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했는데 24학년도에 잠재 두 전형에 지원한 학생 수를 보면 23학년도 학종 전체 지원자 수보다 많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연도에 지원 자격이 되면 꼭 지원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던 전형이 3개가 있었는데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 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형조차도 보시면 매년 5대1, 6대1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었지만 8대1, 10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서 가톨릭 대학교가 높은 경쟁률을 얻을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도별 가톨릭 대학교를 지원한 고교수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5개년치 자료를 제가 넣어드렸지만 사실 그 이전 연도부터 매년 가톨릭 대학교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학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가 지원을 해서 저희 입학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24학년도에는 전년도보다 94개 고교에서 지원이 더 늘었고요. 심지어 좀 비하인드이긴 한데요. 24학년도에 울릉도에서도 2명의 학생이 지원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교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 고교 유형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가톨릭 대학교는 여전히 일반고의 비중이 높은 그런 대학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80% 정도의 일반고 지원이 있고요. 일반고의 등록 점유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78% 정도 일반고의 등록 점유율이었는데 24학년도에는 79% 정도로 일반고의 비중이 약간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자사고의 등록 점유율은 전년도 4.5% 정도에서 3.7% 정도로 조금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일반고의 교육과정과 자사고의 교육과정의 어떤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투트랙으로 운영되면서 외고의 지원 등록의 비중은 굉장히 좀 늘어난 모양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 저희가 재직자 전형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두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한 지원 등록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만 들여다보면은 일반고의 비중이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23학년도에 일반고의 등록 점유율은 71% 정도로 일반고의 비중이 2% 정도 늘었고요. 자사고와 외고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등록 점유율은 지원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사고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등록 점유율이 내려갔고 외고의 등록 점유율은 전년도보다 약간 늘어서요. 전년도 외고에 등록한 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50명대 후반이었는데 24학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70명 정도가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9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그러면 이 고교 유형의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인데요. 가톨릭대학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학입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80% 정도의 지원 등록 점유율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수도권의 등록 점유율이 해마다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는 지원이 74, 등록이 73%, 이전 연도보다 모두 1%씩 각각 하락했고요. 이 부분을 지방에서 채워주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가까운 충남과 충북 지역의 지원 등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지역을 놓고 보면 지원 대비 등록 점유율이 제가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했을 정도로 많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가톨릭대학교의 서울 지역을 좀 얻기 위한 노력도 더해져야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등록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가톨릭대학교의 선발 규모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여전히 논술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 지역이 등록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입니다. 수시 졸업 유형별 지원 등록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3명 중에 1명이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졸업 예정 학생이 불리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선생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3학년도와 동일하게 지원 대비 등록 비율을 보면 졸업 예정 학생들의 지원 대비 등록 비율이 파란색으로 대부분의 전형에서 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졸업 예정 학생들이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빨강색을 넣어드렸는데 졸업자의 지원과 등록 비율만 놓고 보면 23학년도보다 지원 등록의 비율이 일부 전형에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4학년도에는 늘어난 재수생이 가톨릭대 전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서 재수생 비율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전 연도보다 저희가 선발 인원을 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신학과 선발 인원은 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아무래도 졸업 예정 학생보다는 재수생들이었기 때문에 재수생의 등록 비율이 늘어난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재수생이 6 정도로 지원을 하고요. 재학생이 4 정도 지원을 했고 반대로 등록은 재학생이 6, 재수생이 4 정도 등록을 했었는데 24학년도에는 지원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져갔지만 등록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5대5 정도의 재수생의 등록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논술 전형에서의 재수생의 강세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충원 및 2월 현황인데요. 가톨릭대학교 수시는 1343명 모집에 충원 인원은 1491명입니다. 그걸 저희가 비율로 환산하면 111%로 지금 보고 계신 3개 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요. 대교협의 평균 지역균형 전형의 충원율은 170%대인데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충원율은 24학년도에 214%로 굉장히 좀 늘어난 그런 충원 현황을 좀 보였고요. 가톨릭대학교가 25년도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서류형으로만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류형과 면접 전형의 충원율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톨릭대학교의 다행스럽게도 서류 전형의 충원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올해 입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 기회균형 전형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재직자 전형의 충원율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모양새이고요. 앞에서 제가 논술 전형의 재수생의 좀 비중이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인지 매년 20%대의 어떤 충원율을 보였던 논술 전형이 거의 40%에 가까운 충원율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논술 전형도 충원이 좀 많이 됐다, 그런 해였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인원은 매년 동일하고요. 전년도 23명, 제가 괄호 속에 넣어드린 인원은 23학년도 2월 인원입니다. 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넣어드렸고요. 2월 인원은 매년 22에서 23명 정도 2월이 되고 있고, 미달로 인한 2월은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에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 2월된 인원입니다. 자, 이제부터 개별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에 신설된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이고요. 평균 경쟁률은 17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학과 간의 경쟁률의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었고요. 10대 1, 1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특수교육과 행정학과의 경쟁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원율은 평균이 110% 정도 충원이 됐는데 240%니까 거의 2바퀴 반을 돈 학과도 있었고요. 66% 정도 충원이 된 그런 학과도 있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학과 간의 편차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합격률은 모집 인원에 충원 인원까지 더해져서 지원 인원 속에 총 합격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원자 수 중에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특수교육과,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충원도 200%, 그래서 지원자 중에 한 30%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 이것을 경쟁률로 환산하면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괄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도 경쟁률에 있어서는 학과 간 편차가 좀 있습니다. 3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도 이생명과학과 있었고요. 수학이나 물리학과처럼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학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낮은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편차가 좀 있어 보였고요. 충원율은 아동학과가 2바퀴 이상 돌아서 220%. 근데 괄호 속에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등록을 포기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시 2월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래서 역시 정보통신전자공학부가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여서 30% 정도 합격이 됐고, 인문계열보다 3대 1, 4대 1 정도의 실질 경쟁률을 보이는 자연계열 학과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톨릭대학교 서류형의 지원 현황을 보면 자연계열 쪽의 학과의 경쟁률이 조금 더 낮기 때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넣어드린 성적은 아무래도 일반고에서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충분히 했다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2.91 학생이 지원자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었는데요. 서류평가 성적도 가장 좋았죠. 그래서 일단 최초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학생이 서류평가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으로 가장 좋은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사학과처럼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중요한 학과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초 합격을 보시면 2.82 학생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공 적합성이 조금 높은 학과에서는 내신 성적이 이렇게 좀 낮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 데이터는 지금 중간 정도의 사회복지학과를 보면 최초 합격자의 최저가 5.02인데 이 학생이 최초 합격자 중에 가장 낮은 성적, 그런데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보면 3.34로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 가장 낮다, 내신 성적이 가장 낮다라는 것의 의미이지 서류평가 결과가 가장 낮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내신 성적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초와 최종 등록자의 성적 분포는 1점대에서 6점대까지, 최종은 2점대에서 7.38등급까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도 역시 성적대를 보시면 최초 합격자는 1.7에서 6점대 중후반까지 분포되어져 있고요. 최종 등록자는 2에서 7등급 때까지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다 자사 특목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간에 노란색으로 들어간 학과들이 3개가 보이실 것 같은데, 컴퓨터정보공학부, 미디어기술 컨텐츠, 그다음에 생명공학과의 이 지원자 수는 등급대가 보시는 것처럼 좀 낮게 분포되어져 있는데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은 아니었고요. 모두 일반고에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그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그 생명공학과의 6.7 등급을 받은 이 학생은 1단계 최종 합격자 성적이 6등 정도의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초합에 들어오는 성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합격한 일반고 학생이었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제가 몇 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가톨릭대학교가 학업 성취도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는 매년 저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4학년도, 25학년도에도 그런 관점으로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성적 분포를 이렇게 매년 차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좀 차트를 보셨을 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자료는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충원하고 가톨릭대학교에 미등록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보이지 않아서요. 이 차트에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찍힌 거는 이제 최종 문서 등록한 학생들의 표이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성적 분포를 보시면 철학과와 중간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화학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중에 충원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성적이 더 낮은 그런 학생들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지원할 때는 이런 성적 분포도 잘 참고하셔서 가톨릭대학교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선발하지 않는 이제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의 입시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인문사회 계열 모든 학과의 경쟁률이 올랐고요. 이렇게 좀 색깔이 들어간 모집 단위는 3년 연속 경쟁률이 좀 높아진 학과들입니다. 특히 경영학과를 보시면 3년 연속 경쟁률이 20대 1에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면접 결시율은 23학년도에는 12% 정도 결시를 했는데 15% 정도 결시를 했고 면접 결시가 많은 학과는 4명 중에 1명이 결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의 면접 응시자 합격률은 한 80% 조금 안 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입장에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을 4배수로 확대했는데 4배수까지 합격한 그런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다만 4배수로 확대했을 때에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3배수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수를 가져갔다라면 국어국문과부터 이제 빵꾸가 날 수 있었거든요. 국어국문과에 7명 모집에 3배수면 21명입니다. 그중에 면접 결시자 수는 4명이고요. 충원에서 합격한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은 17명이 합격을 했고 4명이 결시를 했기 때문에 총 합격자 수는 21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면접 응시자 합격률로 빨강색으로 넣어드린 4개 학과는 만약에 3배수였으면 바닥이었겠죠. 물론 이 부분은 24학년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4배수까지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대 입장에서는 4배수로 면접 배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을 수시해서 충분히 선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도 이렇게 3년 연속 경쟁률이 늘어난 학과, 물리학과 포함해서 의료, 의생명,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3년 연속 늘었고요. 제가 전년도에 좀 설명드렸던 학과가 화학과하고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미디어기술 컨텐츠학과였습니다. 이 학과는 한때 가톨릭대학교에 가장 잘 나가는 학과들 중에 하나였는데 약학과가 이제 개별 선발을 하면서 매년 경쟁률이 하락했었던 두 학과가 있었는데 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모든 학과에서 늘어나면서 이 학과조차도 경쟁률이 좀 늘어났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결시율은 수학과 물리학과에 결시가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충원이 1명도 안 된 학과도 있고요. 한 2바퀴 정도 충원까지 가서 역시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을 보면 80%대까지 합격한 모집 단위가 여럿 있고요. 빨강색으로 표시된 학과가 3배수로 선발을 했다라면 올해 충원할 수가 없었던 학과로 자연계열 학과 쪽에
경쟁률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조금 더 낮은 학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했다라면 바닥까지 갈 수 있는 모집 단위도 더 많았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는 서류 전형과 동일하게요. 2등급에서 7등급 때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적 분포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과학 계열도 2등급에서 7등급 때 성적 분포이고요. 저희가 의생명과학과에는 과학고 학생이 지금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저 7.8이라는 성적도 과학고 학생이 들어와서 합격해서 등록한 그런 성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인원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성적대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지원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와 면접 전형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서류 전형의 모집 단위 최고 최저 성적의 편차가 0.5 이하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학업성 지도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가톨릭대학교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데이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류형과 면접형의 모집 단위별 최고 최저의 성적 차이를 보면 가장 적은 모집 단위가 1.07에서 4.06, 면접형이 0.74에서 3.98 등급 정도 되거든요.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서류형에서 모집 단위별 최고 최저의 성적 차이가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전 연도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23학년도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면접 전형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23학년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최고 최저의 차이보다 24학년도 서류형의 편차가 더 크다라는 부분을 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지원하실 때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 서류형의 편차가 좁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의 그런 편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지금까지 전공계열 적합성의 비중이 좀 높았던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업성 지도가 정량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입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25학년도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연계열도 보시면 서류형의 편차가 면접 전형과 비교했을 때 전혀 적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25학년도 최고 최저의 차이가 더 넓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점에서도 이런 관점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 지원하실 때도 학업성 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 의예과에 관심을 갖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곳으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약간 떨어졌고요. 308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의예과는 경쟁률이 23학년도보다는 조금 늘어서 41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 간호학과는 제가 작년 이 행사를 통해서 5점대 일반고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좀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결시율은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1명의 학생이 결시를 했고요. 약학과는 12.5% 4명의 학생이 결시를 했습니다. 의예과는 100명의 학생이 면접 대상자이기 때문에 16%는 16명의 학생이 결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 약학과 25%는 2명이 충원이 된 거고요. 의예과 76%는 19명이 충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합격했는지 다들 계산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계산값으로 면접 응시자 합격률을 계산한 것이고요. 약학과만 예를 들면 약학과에 아까 32명 중에 28명이 면접 대상자였거든요. 그 중에서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35.7%니까 10명의 학생이 합격한 비율이고요. 면접 응시자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은 28명 중에 1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명 중에 10명의 학생이 합격한 거니까 52%다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비율까지 저희가 최대한 공개해 드렸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성적대를 보시면 약학과는 2.98, 의예과는 1.97, 간호학과는 5.83까지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실 자료이긴 한데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5점대 후반이 분포되어져 있는데 이 학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사고 학생이고요. 일반고에서는 3점대 중반까지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학과는 2점대 후반까지는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2점대 중반 이후까지는 이제 일반고에서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의예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사실 1.0인 학생도 다수이고요. 또 1.98이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는 1등으로 추천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에서 매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취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크게 두고 있지 않음을 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와 그 자사 특목의 어떤 비율도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한 80% 정도 이상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이제 그 이외의 고교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중간에 좀 파란색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3개 학과를 제외한 모든 그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제가 지금 24학년도 괄호 속에 전년도 내신 최저 성적을 넣어드렸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어떤 내신 성적의 커트라인 분포를 보이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과는 전년도 내신 최저가 2.8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5.9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철학과는 전년도 내신 컷이 3.3 정도였기 때문에 11대 1에 올해로서는 굉장히 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면 올해 지원하실 때도 내신 최저를 조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74%인데요. 22학년도는 저희가 2합 6, 7 정도의 수능 최저였고 23학년도부터 2합 7로 저희가 수능 최저를 완화했는데 이때부터 수능 충족률이 70%를 넘기고 있고요. 24학년도에는 심지어 수능 충족률이 74% 정도로 인문사회 계열만 떼놓고 봤을 때는 82% 정도 충족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국어 국문과 지원자 1명만 빼고 다 수능 충족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경쟁률은 매년 내려갔는데 수능 통과한 것의 경쟁률은 오히려 증가한 학과들도 있다. 낮은 경쟁률을 수능 충족률로 메우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가톨릭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수능 최저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능 최저를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도 이전 연도 내신 최저 성적에 의해서 경쟁률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동학과가 9대 1 나왔는데 전년도가 3.5 정도가 나왔고요. 의생명과학과 1.94였는데 5대 1. 이 대표적인 가톨릭대 대표적인 학과인데 정말 마지막 날 3시 이후에 늘어난 경쟁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1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입결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수능 충족률은 밑에 나와 있는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뺀 그 이외 학과들은 76% 정도 충족이 됐고요. 여전히 충족률이 높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경쟁률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수능 통과자 경쟁률은 좀 비교적 많이 내려간 그런 모양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분포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초 합격자는 그래도 다 2점대 중반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 등록까지 갔을 때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까지 성적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계열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생명과학과는 최초 합격자는 1.8에 걸쳐져 있는데 문서 등록한 학생은 3.94까지 내려가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충원율까지 넣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모집 인원의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충족률, 그 다음에 충원율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맨 마지막에 실제 경쟁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과를 25학년도에 학생 여러분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학과의 경쟁률은 11대 1이었고 수능 충족률은 88%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충원율이 150%고 3.9대 1의 실질 경쟁률, 내신 커트라인은 2.8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3에 올라오는 학생이라면 가톨릭대 철학과 쓸만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도 높았고요. 내신 최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반대로 사회학과를 보면 전년도의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6.33이고요. 이게 수능 통과한 것만으로 경쟁률은 4.3대 1로 내려갔고
실질적으로 올해 가장 낮은 내신 성적은 3.09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3에 올라오는 학생들은 전년도 경쟁률도 낮았고 내신도 낮은 사회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겠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라면 철학과를 쓸 것 같습니다. 사회학과는 올해 가톨릭대 인문계열에서 가장 내신 성적이 낮은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학과들의 실제 경쟁률이 1점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1점대 학과가 더 많습니다. 그냥 뭐 쉽게 한 명만 내가 이기면 되는 구조일 만큼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25학년도 가톨릭대가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경쟁률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능 충족만으로 수월하게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는 전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표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생명과학과가 이렇게 경쟁률이 낮으면 중간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의생명과학과 최초 합격자의 내신 최저는 1.8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서 등록까지 갔을 때 3.94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조밀도가 많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3시 이후에 등록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가 굉장히 낮게 올해 성적대가 나와 있는데 21학년도 심리학과의 내신 최저가 4.9까지 내려갔던 해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25학년도에 잠깐 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년치 데이터를 잘 보고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리학과 3년 연속 2점대에 굉장히 낮은 내신 최저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가 의생명과학과가 3.9까지 간 거거든요. 자연계열 학과도 보시는 것처럼 화학과, 식품영양, 생명공학,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가 3년 연속 2점대 내신 최저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역시 3년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25학년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학년도에 저희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비중을 확대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반영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전체를 넣은 성적 데이터를 지금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넣었을 때 오히려 성적이 약간 더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도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성적대가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대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B, C에 따라서 환산 등급은 1, 2,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1등급이고요. 내려가봐야 2등급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등급보다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 전체가 반영됐을 때 오히려 그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자료집을 통해서 이 내용도 세세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예과는 변함없이 1.0이고요. 24학년도에 의예과를 지원한 학생이 94명이었는데 1.0인 학생의 숫자가 62명이었고요. 이 중에 수능을 충족한 학생이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제가 전형을 또 안내드리겠지만 그때 수능 최저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저희가 수능 이전에 실시했었던 딱 한 번이 22학년도인데요. 그때보다 경쟁률이 더 늘어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수능 충족이 사실 저희가 뭐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빼놓고는 수능 최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적용이 되면서 수능을 충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많다. 약학과 의학과는 사실 수능 최저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충족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납치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수능 충족을 할 만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학년도부터 간호학과의 논술을 수능 최저를 3합7로 완화했기 때문에 이전 연도 수능 충족률이 12%밖에 안 됐던 부분에서는 18%로 조금 더 개선되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대를 보면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상위 10과목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논술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성적 데이터는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가톨릭대학교 일반 전형 일반 학과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논술은 그 수능 내신 성적은 죄송합니다. 보통 4에서 7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 들어온 학생들은 이 등급 분포가 맞는데요. 이 학생들의 10과목만 추렸을 때는 2등급에서 5등급 때까지 분포한다. 자연계열 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점대에서 6점대까지 분포한다. 저 1점대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저런 분포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논술 전형을 설명드리고요. 분포는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선발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내신 성적의 영향력은 더 적어졌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Q&A를 좀 받은 내용 중에 제가 좀 많이 질문된 내용 몇 가지만 추려서 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고교의 네임밸류가 적용되는지를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면요. 모든 대학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그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어느 지역인지 사실 저희가 지우는 항목 중에는 그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그 행정구역까지도 다 지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나름 사정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 경력으로도 그 평가 자료를 보고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의 네임 밸류 확인하기는 어렵다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제가 괄호 속에 써놓은 부분은 구체적인 팁을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팁을 알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사교육으로 옮겼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이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평가 시간을 가장 길게 가져가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곳에 적어두시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다 평가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뭐 팁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생활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학생을 잘 관찰해서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입학사정관 2명이 학생 1명을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요. 그 총점의 합을 평균해서 석차를 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법인 건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교 학점제에 따른 세특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을 쓰는 게 맞냐, 진로 위주 작성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가톨릭대학교는 준수합니다. 제가 이 발표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재 요령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세특 작성 기준을 보시면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학생의 참여 정도,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 중심으로 기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작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세특을 작성해 주신다면 가톨릭대학교의 평가 기준은 그걸 근거로 학생을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부 작성 방법은 사실 대학에 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번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 중간에 종합전형에서 중간에 진로 변경한 것에 대한 유불리를 물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 전공 계열 적합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전공에 대한 진로가 아니어도 비슷한 계열로 학생의 관심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의 중요도인데요. 이게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중요도가 굉장히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개정교육과정이 자리 잡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으로 먼저 전환한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이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입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대학에서
또 전공에 맞는 교과목과 관련된 안내도 그래서 아마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약학과를 오면서 화투와 생투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거의 어떤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이 과목의 어떤 성적을 받았고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의 중요도는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의 우수학생부 사례는 저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저희 행사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